헨젤과 그레텔. 정말 춥고 힘든 겨울이었어요. 너무 배가 고파서 집안 분위기까지 차가워졌죠. 아버지는 텅 빈 찬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때 계모의 차가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저 아이들 때문에 우리가 굶어 죽겠어요. 숲에 버리고 와요. 안 그러면 우리가 먼저 죽어요. 이건 제안이 아니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죠. 헨젤이 벽 틈으로 그 말을 들었어요. 그날 밤 헨젤의 어린 시절은 잔인하게 끝이 났습니다. 차가운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어요. 곧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죠. 헨젤은 한밤중에 몰래 집을 빠져나와서 달빛 아래서 하얀 조약돌들을 주머니에 주워 담았죠. 아버지가 헨젤을 숲으로 이끌었어요. 아버지는 차마 헨젤의 눈을 마주할 수 없었죠. 하지만 첫 시도는 실패했어요. 하얀 조약돌을 따라 집으로 돌아왔어요. 계모는 더욱 잔인해졌죠. 그들이 나간 후 문을 빗장으로 꽁꽁 잠가버렸어요. 이번엔 돌멩이 대신 마른 빵 한 조각만 있었어요. 헨젤은 빵 부스러기를 길 위에 뿌리며 걸었죠. 그레텔은 오빠의 팔을 꽉 붙잡았어요. 무서우면서도 오빠를 믿고 있었죠. 하지만 숲의 새들이 빵 부스러기를 다 먹어버렸어요. 아이들의 마지막 희망까지 말이죠. 집으로 돌아갈 길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이제 정말로 숲에 갇혀버린 거예요. 숲은 거대한 폐처럼 숨쉬었습니다. 나무들은 뒤틀린 손가락처럼 하늘을 핥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많은 눈들이 그들을 지켜보는 듯 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채 헤맸어요. 절망 끝에 어떤 공터에 도착했죠. 그곳에 과자로 만든 집이 있었어요.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진저브레드 벽에 설탕 창문, 초콜릿 지붕까지. 그런데 이 냄새가 좀 이상했어요. 정신이 몽롱해지면서 도저히 거부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냄새였죠.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아름다운 여인이 나타났죠.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 같지 않았어요. 그녀의 이름은 모라나였어요. 목소리가 꿀처럼 달콤했죠. 하지만 눈 깊은 곳에는 뭔가 무서운 게 숨어 있었어요. 길을 잃었구나, 아기 새들아. 들어오렴. 나의 달콤한 안식처로. 집안은 온통 달콤한 음식들로 가득했어요. 헨젤은 정신없이 음식을 먹기 시작했어요. 모라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지켜봤죠. 그녀는 헨젤의 턱을 들어올리고 탐스러운 붉은 과일을 자신의 손가락으로 그의 입술에 직접 밀어 넣었다. 그의 혀끝에 닿는 그녀의 손가락은 달콤하면서도 위험한 열기를 품고 있었다. 헨젤의 눈이 풀리기 시작했고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채 그녀의 손길에 완전히 복종했어요. 모라나는 헨젤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넌 특별해, 헨젤. 다른 아이들과는 달라.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자존감을 교묘하게 자극했습니다. 모라나는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며 그의 목덜미에 뜨거운 입맞춤을 퍼부었다. 헨젤은 그녀의 달콤한 독에 완전히 중독되어 동생의 존재조차 잊어버렸다. 이 모든 달콤함이 사실은 독이었어요. 헨젤은 모라나의 손길에 완전히 중독되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넘기고 귓가에 뜨거운 숨결로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그의 가슴을 타고 내려가며 헨젤은 숨을 쉴 수 없었어요. 그는 모든 고통을 잊었습니다. 그녀가 따라주는 와인은 그의 이성을 감미로운 안개 속에 잠기게 했습니다. 모라나는 그의 입술에 와인을 직접 입에서 입으로 전해주며 헨젤은 그녀의 독에 완전히 빠져들었다. 그는 더 이상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인학원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습니다. 그레텔은 공포에 질려 오빠를 지켜보았습니다. 헨젤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모라나만을 향했습니다. 그녀의 애무와 농담의 바보처럼 웃었습니다. 모라나는 헨젤을 끌어안으며 그레텔에게 승리의 미소를 지었어요. 그레텔이 경고하려 했지만 헨젤은 그녀를 귀찮다는 듯 밀어냈습니다. 그의 입가에는 섬뜩한 미소가 번졌고 그는 모라나의 품으로 더욱 깊숙이 파고들었다. 이 천국을 망치지 마, 그레텔. 내가 알지 못하는 즐거움이 여기 가득해. 모라나는 그레텔을 노예처럼 부렸습니다. 저 아이는 너와 달라, 나의 사랑스러운 헨젤. 넌 특별해. 그녀는 헨젤의 귓가에 꿀을 속삭이며 그레텔에게는 얼음 같은 시선을 던졌어요. 모라나는 그레텔에게 가장 더러운 일들을 시켰어요. 그레텔은 무거운 물동이를 날랐고 차가운 부엌 바닥에서 잠을 잤어요. 헨젤은 비단 침대에서 동생의 고통을 애써 외면했어요. 밤마다 모라나의 방에서 나오는 헨젤의 신음소리가 그레텔의 귓가에 울렸어요. 헨젤의 몸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푸석푸석하게 부어올랐죠. 눈빛은 흐릿해졌고 종종 현기증을 느끼며 비틀거렸어요. 모라나의 독이 그의 피를 타고 흘러 그의 생명력을 서서히 빨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는 서서히 완벽한 제물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모라나는 그의 쇠약해지는 모습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마침내 환상이 깨졌습니다. 모라나의 아름다운 가면이 서서히 녹아내렸어요. 그녀의 달콤했던 미소는 굶주린 짐승의 찢어진 입으로 변했고 매혹적인 눈빛은 탐욕스러운 불꽃으로 타올랐어요. 그녀의 아름다운 피부는 썩은 고기처럼 녹아내렸고 달콤한 향기는 썩은 냄새로 변했어요. 달콤한 과자로 만들어진 집은 썩은 고기 냄새를 풍기는 시체의 집으로 변모했어요. 헨젤은 그제서야 자신이 쾌락이라는 이름의 감옥에 갇혔음을 깨달았어요. 약해진 헨젤은 녹슨 우리의 짐승처럼 던져졌습니다. 모라나는 이제 그의 피를 마시고 그의 영혼을 먹을 준비를 했어요. 잔혹한 연회가 시작될 순간이었어요. 우리에 갇힌 헨젤은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쾌락에 취해 동생을 외면했고 스스로 파멸을 자초했어요. 그는 자신을 저주하며 쇠창살을 붙잡고 절규했어요. 목소리는 텅 빈 집에 공허하게 울렸어요. 자기 혐오가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어요. 그레텔의 고문이 시작되었어요. 그녀는 동이 트기 전부터 일하며 마녀의 변덕스러운 학대를 견뎠어요. 모라나는 그녀를 채찍으로 때리고 뜨거운 재를 그녀의 등에 뿌렸어요. 하지만 그레텔은 모든 것을 지켜보았어요. 뜨겁게 달아오르는 화덕, 마녀의 허리춤에 달린 열쇠, 그녀의 습관들. 처음엔 두려움이었어요. 그 다음은 절망이었죠. 하지만 매일 밤 오빠의 신음소리를 들으며 그레텔 굳은 결심을 했어요. 공포는 분노로, 분노는 냉철한 계획으로 진화했어요. 그레텔의 공포는 차가운 복수심으로 굳어졌어요. 그녀는 마녀가 헨젤을 어떻게 조종했는지, 어떻게 그의 영혼을 빨아먹었는지 모두 기억했어요. 어느 날 밤 그레텔은 마녀의 침실에 몰래 들어갔어요. 작은 보석 상자를 발견했어요. 안에는 보석이 아닌 아이들의 유치와 머리카락 다발, 작은 단추들이 있었어요. 이전 희생자들의 유품이었어요. 그레텔은 이를 악물었어요. 이건 생존이 아니라 복수의 문제였어요. 그레텔은 연기하기 시작했어요. 마녀의 신뢰를 얻기 위해 그녀는 순종적이고 어리석은 척했어요. 마녀의 모든 명령에 복종했어요. 마녀는 만족하며 경계를 풀었어요. 그레텔은 마녀가 화덕에 불을 지필 때마다 그 사용법을 눈에 새겼어요. 오빠, 조금만 참아. 그레텔은 밤마다 헨젤에게 속삭였어요. 내가 여기서 꺼내줄게, 반드시. 헨젤은 너무 약해 대답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레텔의 목소리는 꺼져가는 그의 생명의 유일한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저 아이를 위한 화덕이 준비됐다. 마녀가 슉슉거렸어요. 그녀는 그레텔에게 화덕의 열기를 확인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레텔은 순진한 바보를 연기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죠? 너무 커서요. 제게 보여주세요. 멍청한 년, 쓸모가 없구나. 모라나는 화덕 속을 들여다봤어요. 그때였어요. 그레텔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증오를 담아 그녀의 등을 걷어찼어요. 마녀의 비명이 불꽃 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레텔은 차가운 만족감을 느끼며 육중한 철문을 닫았어요. 그녀의 아름다운 껍데기가 녹아내렸어요. 그레텔은 육중한 철문을 쾅 닫고 빗장을 걸었어요. 마녀의 썩은 살이 타는 냄새가 온 집에 퍼졌어요. 비명은 곧 침묵이 되었어요. 그레텔은 마녀의 죽음을 지켜보며 냉정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레텔은 야윈 헨젤을 풀어주었어요. 헨젤은 여전히 마녀의 독에 취해 있어 제대로 걷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보석과 황금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 안에는 머리카락 다발과 작은 신발들도 있었어요. 마녀가 삼킨 생명들의 증표였어요. 그들은 보석만 챙겨 썩어가는 기억의 집을 뒤로 했어요. 헨젤은 여전히 모라나의 유혹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어요. 숲은 더 이상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일부가 된 듯했어요. 그들은 덫을 놓고 동물의 흔적을 읽었어요. 굶주림은 그들을 짐승으로 또한 사냥꾼으로 만들었어요. 헨젤은 여전히 마녀의 독에 시달렸지만 그레텔의 보살핌으로 조금씩 회복되어 갔어요. 그들은 더 이상 길 잃은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들은 생존자였고 복수자였어요. 마침내 익숙한 오두막이 보였어요. 그들은 다가가지 않고 멀리서 집을 지켜보았어요. 그곳은 더 이상 돌아갈 집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버려진 장소였고 그들의 유년기가 죽은 곳이었어요.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섰어요. 아버지는 유령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질렀어요.
그는 수척해지고 죄책감에 허리가 굽어 있었어요. 계모는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병으로 죽었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용서를 빌며 울부짖었어요. 그레텔은 보석 자루를 바닥에 던졌어요. 보석들이 굴러 나와 아버지의 발치에서 빛났어요. 그것은 용서의 선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대가였습니다. 그들의 영혼과 맞바꾼 생존의 증거였습니다. 아버지는 보석과 아이들의 차가운 눈을 번갈아 보며 떨었어요. 그날부터 헨젤과 그레텔이 집의 주인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그들 곁에서 살았죠. 남매는 가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곤 했어요. 헨젤은 여전히 밤마다 모라나의 환영을 꿈꾸곤 했어요. 그레텔은 그런 오빠를 보며 마음 아파했지만 그들 둘 다 이제 달라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의 눈 속에는 그 무서운 숲과 달콤했던 유혹 그리고 뜨거웠던 복수의 기억이 영원히 남아 있었어요. 오빠, 내가 지켜줄게. 모두 있게 해줄게. 그레텔은 알몸으로 헨젤의 침대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들은 결코 다시는 순수한 아이들이 될 수 없었답니다.